안녕하세요. 라카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진현주입니다. 네, 반드시 뵙겠습니다. 제 스폰서님은 전지현 박지훈 사장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트레이닝 할 때 하는 얘기인데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앉아 계실 때 오늘 배워간다는 생각 말고요. 이 내용을 내가 트레이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꽂히는 단어들을 적어보세요. 키워드를. 그래서 이따 스피치 타임에 그것도 써보고 볼 거거든요. 그냥 듣고 있다가 얘기해보세요 이러면 잘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키워드를 적으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프로바이오틱스를 왜 먹어야 하는지랑 그리고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를 골라야 하는지 이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프로바이오틱스 PCC가 저희 제품의 명이죠.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에 있는 살아있는 균 중에 유익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녹화하고 있으니까 녹화한 거 랑아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키워드 적는 데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통칭이에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이해하실 때 살아있는 균 중에 좋은 균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네, 동영상 하나 보실게요. 프로바이오틱스를 왜 먹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영상이에요. 생물학사의 비밀에 나왔는데 여러 가지 질병들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음으로써 치유가 됐다 이런 자료들이거든요. 실제로 여러 연구들에서 장내 세균의 공포도가 질환과 매우 관련이 깊다는 실험 결과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특히 유아의 경우 설사 초기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 증상이 완화되었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경우는 설사를 줄이는 데 프로바이오틱스가 효과적이며 크론병이나 염증성 장 질환이 있을 때도 역시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다. 장은 이제 gut-brain axis라고 해서 장과 그 뇌는 상당히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에서의 여러 가지의 미생물 균총의 활동은 실제로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다른 정신 질환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속이 편하면 정신이 맑아진다는 설은 이미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우린 보통 뇌에서 호르몬이 생성된다 알지만 실은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호르몬은 우리의 장 속에서 만들어진다. 감정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특정 단백질인 트립토판을 통해 생성되는데 그 단백질을 분해할 때 장내 세균이 역할을 한다. 이것이 바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는 이유인 것이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은 자신감, 용기, 배짱, 행복감 이런 것들이 밀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가져다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장에서 무려 90%가 만들어집니다. 네. 자,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장이 안 좋아지면 올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설사! 불행하고 살 못 받는 것 같고 네. 장이 안 좋으신가 봐요. 맞아요. 단순하게는 변비가 생길 수 있죠. 변비는 변이 딱딱하게 나오는 것도 변비고요. 변이 무르게 나오는 것도 변비라고 보시면 돼요. 변의 형태가 바나나 같지 않고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이런 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세로토닌 분비를 뇌보다 장에서 90%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울감, 행복감 이런 것들, 그리고 장이 관장하는 감정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의심인데 보통 변비가 있으신 분들 의심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의심 많은 분들은 장이 안 좋고 대부분 팔자주름이 많아요. 이렇게.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장누수라고 하는 단어는 꽤 들어보셨죠? 장누수가 뭐냐면 장벽에 붙어있는 융털들이 있어요. 이렇게 따뜻하게 붙어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계속 독소가 있는 음식들을 먹어주면 그 융털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장내에 존재하는 독소가 혈관을 타고 전신을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타고난 안 좋은 부위에서 발병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토피, 어떤 사람들은 천식, 어떤 사람들은 비염 이렇게 면역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이 안 좋아지면 변비, 그다음에 기분이나 감정에 대한 거, 세 번째 면역 질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로토닌이 90%가 장에서 생성이 된다고 했는데 면역은 장에서 70%를 담당합니다. 70~80%를 담당하기 때문에 면역 제품을 아무리 먹어줘도 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음식들을 계속해서 먹어주고 유익균이 부족하게 되면 면역 질환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한 번만 넘겨주세요. 그리고 앞전 거 동영상이거든요. 유익균을 또 먹어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여기 영상에서 한번 보실게요. 덴마크에선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국의 약국이 겨우 200개뿐인 덴마크. 극소수의 약들만 그 효능을 인정받는데 놀랍게도 이곳에서 프로바이오틱스는 흔히 처방되는 약 중 하나다. 일부 특정 환자에겐 필수로 권유한다. Der anbefaler vi jo folk, hvis de tager vælgeskyrprodukter indimellem antibiotika over hele kuren, og at de fortsætter, at de efter kuren den er holdt op, i hvert fald 2 dage. Og der ved vi jo per definition, så er der stort set ikke nogen af vores patienter, der får problemer med mavetarmbehandling. 항생제는 장내 세균에 매우 치명적이다. 우리가 항생제를 먹으면 유해균은 물론 유익균까지 모두 죽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충제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네, 저희 한국인이 특히나 감기약을 되게 많이 먹는 나라잖아요, 한국이. 처방을 할 때. 근데 그 약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이 약에 대한 성분을 물어보면 너무 과하다는 편견을 거의 다 하거든요. 타국의 이제 의사들은. 그래서 그 약 중에 항생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항생제를 먹으면 유익균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시 어떻게 되죠? 면역이 떨어지죠. 감기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항생제를 먹는 것보다 프로바이오틱스와 우리 제품 중에 티그린이나 면역에 도움되는 것들을 왕창 먹어주는 게 감기를 낫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말했잖아요. 감기약이라든지 항생제를 먹고 난 이후에 2~3일 정도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더 먹어줘야 위와 장에 문제가 없게 된다라고 하죠. 이 정도만 해도 프로바이오틱스를 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넘겨주세요. 근데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데 얘가 어떻게 장까지 살아가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선전에 보면 랄랄랄랄라 나오잖아요. 근데 얘네 들어가면 위에서 한번 산을 거치고 그 다음에 또 단즙산을 거치고 산을 몇 번을 거쳐서 장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분분해요, 의견이. 프로바이오틱스는 공복에 먹어야 한다, 식사 중에 먹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분분해서 제가 또 찾아봤는데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 위산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위의 입구와 위 밑에 나가는 출구를 묶어버리고 가둔 상태에서 얘를 막 곤죽 상태로 만든대요. 위산이 분비돼서. 그래서 식사 바로 앞전이나 식사 중간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게 되면 산에 막 치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에 먹어주고 얘가 위를 빨리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은데 물과 함께 먹었을 때 30분 정도면 위를 빠져나가기 때문에 식전 30분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어떻게 골라야 되나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첫 번째가 생존율이고 부착률이고 번식률인데요. 생존율은 이제 그 산을 이기고 얼마나 장까지 살아가느냐. 보통 황금알이나 이런 건강 프로에서 보면 의사들이 유익균이 장까지 살아갈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최대 10%래요. 그럼 저희 홈쇼핑에서 파는 한 캡슐에 몇 마리씩 들어있다고 그러죠, 보통? 100억 마리, 200억 마리죠. 100억 마리로 따지면 10%만 몇 마리예요? 그 정도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들어가는 것까지 좋은데 두 번째는 장내에 얼마나 착 달라붙느냐. 부착률도 봐야 되고 그리고 걔가 붙어서 얼만큼 잘 살아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있어서 프로바이오틱 PCC 우리 제품이 되게 우수하다는 걸 얘기 티업하면 좋을 것 같고 본사에서는 20% 정도 살아남는다라고 매뉴얼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뭐 오래된 리더 사업자들의 무슨 보고 자료에 의하면 97%까지 살아간다고 해요. 그렇게 말하면 좀 오바니까 우리는 그래도 20% 살아남는다 매뉴얼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을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가서 부착해서 살아남으려면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에서 잘 살려면 어떻게 환경을 조성이 돼야 되는지 아세요? 프로바이오틱스, 유익균이 잘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흡수해야 돼요. 식이섬유를 먹어야지. 먹이를 줘야죠. 먹이를 안 주고 얘만 넣어주면 얘가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유익균을 먹고 유익균에 힘이 되는 식이섬유를 먹어도 이 반대 유해균이 왕성하게 되는 음식들을 먹게 되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권해주실 때 유해 음식 차단을 꼭 말씀해 주셔야 되고 식이섬유를 권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제품 중에 식이섬유 제품이 뭐가 있죠? 하이버넷 있고 워터 플러스 있죠. 네, 그리고 채소 많이 드시라고 하면 되고 여기서 팁은요. 아까 변이 무른 것도 딱딱한 것도 다 변비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식이섬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변을 딱딱하게 형태가 있게 만들어주는 식이섬유가 있고 변을 물렁하게 해주는 식이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식이섬유를 음식에서 따지자면 고구마가 딱딱하게 해주는 거, 바나나가 무르게 해주는 식이섬유니까 그 사람의 변 상태를 물어보고 식이섬유를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저희 화이버넷은 어떤 식이섬유일 것 같아요? 네, 변의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화이버넷 드시면 변의 형태가 없었던 분들도 바나나처럼 싸고 변에 어느 정도 보셨던 분들은 굵어져서 변 보기 힘들어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본인의 상태에 맞춰서 추천해드리면 되고 그리고 또 배가 똥은 안 나오는데 가스가 차갖고 빵빵하게 막 터질 것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온 음료인 포카리스테트를 추천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전해질 음료이기 때문에 대장은 전해질과 수분을 흡수하는 장기예요. 그 전해질을 공급해주면 그런 가스가 되게 빠지기가 쉽거든요. 하루에 500ml 정도씩 가스가 빠질 때까지 매일 드시는 걸 추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PCC의 특징을 보면 PCC에 이름이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총칭이라고 했고 그 이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이 락토바실러스 퍼멘텀이에요. 락토바실러스까지는 진연주, 최한별, 안진영 하는 것처럼 성이에요. 성. 그 뒤에 붙는 게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성을 가진 균들은 다 좋은 균이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하는 균주예요. 이거랑 비피더스균이 인정받는 균인데 저희는 그 중에서 최상급이 퍼멘텀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두 번째는 스웨덴 여성에서 추출한 균이에요. 가장 장 환경이 건강한 스웨덴 여성에서 우연히 발견된 균을 번식시켜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끔 독점한 거거든요. 여기 방금 아까 전에 처음에 나왔던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유익균을 뭘로 소개하냐면 김치에 있는 균을 소개해요. 비교적 음식에서 추출한 균들 중에 김치균이 사람 장에서 잘 살아남는데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이미 사람의 장에서 살았던 애를 잘 살았던 애를 추출한 거기 때문에 효율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걸 티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 캅셀당 100억 균이 들어있어요. 100억 마리가 아니고요. 100억 균인데요.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 소대, 중대, 연마 이렇게 있죠. 1억 군당 20억 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억 군당 20억 마리면 100억 군이면 몇 마리예요? 2천억 마리. 2천억 마리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2천억 마리라고 표기를 하지 않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군 한 군을 20억 마리씩 다 셀 수가 없어서 이런 원리예요. 콩을 바닥에 뿌려놓고 이렇게 묶음 하는 거 있죠. 묶음. 그렇게 해서 100억 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럼 최소 보장말이라는 게 있어요. 니네가 그럼 총 마리수를 넣었는데 진짜 모든 환경에서 최소 보장할 수 있는 마리수는 몇 마리냐라고 했더니 400억 마리래요. 2천억 마리가 들어가서 매뉴얼적으로 보장되는 마리수는 400억 마리라는 거죠. 그럼 시중에 100억 마리, 200억 마리보다 최소 보증 마리수가 우리가 훨씬 월등히 많은 거죠. 그렇게 아시면 되고 지금은 병에
1억 CFU인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 직사광선에도 쪼이고 병도 오픈해놓고 이런 상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얼만큼 진짜 최소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걸 표기하는 건데 그것도 앞으로 100억 분으로 바뀔 거라고 해요. 얼마 전에 본사 교육에서 나온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마리수에서도 비교가 안 되고 저희는 400억인데 걔네 총 마리수보다 훨씬 더 많죠. 이런 거를 하나씩 찍어주면 되는데요. 너무 귀여워요. 총괄했어. 보증 마리수 20억 분 곱하기 20억 마리하면 400억 마리죠. 그리고 상온에 보관 가능하다는 거예요. 냉장고에 넣으면 좋다곤 하지만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PCC 가끔 색깔 변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물어봤던 건데 뚜껑을 닫아놨을 때 햇볕에 쪼이지 않았을 때 영하 30도부터 영상 50도까지 안전하대요. 한국의 기온에서 영하 30도와 영상 50도를 겪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온에 보관 가능하고 잘 보고 직사광선 피하고 뚜껑을 닫아놨을 때는 얘가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균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막 선전하는 것 중에 캡슐 처리해서 우린 장까지 잘 살아간다 이렇게 선전하는 것들이 있는데 캡슐이 열리지 않고 그대로 똥으로 배출되는 경우가 더 많대요. 캡슐이 열려야 유익균이 장에 부착할 텐데 안 열리고 그대로. 그런 것들도 알고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키워드 다 적으셨어요? 적으셨어요? 네, 외우셨어요? 누구죠? 나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대본을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키워드를 쓰시고 여기까지 들은 건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툭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는 대본은 지금부터 적으면서 들으시면 돼요. 너 혹시 비타민 먹는 거 있어? 우리나라 사람은 몸 챙기라고 하면 다 비타민 C 먹는데 그거 알아? 비타민 C보다 중요한 게 유산균이야. 그래서 요즘에 홈쇼핑에 유산균 엄청 팔잖아. 혹시 너 먹는 거 있어? 보통 유산균을 먹으면 설사나 변비처럼 장에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훨씬 중요한 게 더 많더라고. 우리가 생활에서 좋은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인스턴트도 먹고 밀가루도 먹고 그래서 장내에 좋은 균보다 나쁜 균이 훨씬 더 늘어나게 돼 있어. 그럼 막 가스도 차고 되게 불편하거든. 그래서 유익균을 따로 먹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왜냐하면 그 유해균이 많아지면 똥이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하고 가스도 차지, 꺽꺽 트림도 하지, 감기 걸려서 잘 안 나. 그리고 비염, 천식 이런 면역 질환도 생기게 되고 피부 트러블이나 기미자티, 그리고 피부가 푸석해지는 팔자주름 같이 외관상의 문제도 생겨.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장이 안 좋아지면 우울해지고 사람이 의심이 많아져. 그런 감정에 대한 문제도 생기거든. 그래서 이 유해균의 상태에 따라 너랑 나랑 똑같이 칼로리를 먹어도 나는 살이 안 찌고 너는 찌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유해균 때문인 거야. 그래서 유익균을 따로 먹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시중에 유익균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고르는 기준을 알려줄게. 딱 3개만 보면 돼. 장까지 얼마나 살아가냐, 그리고 장이 얼마나 잘 부착되냐,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잘 번식하냐. 이 3가지만 보면 되는데 이 파마넥스 회사에서 나오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스웨덴 여성에게서 우연히 발견된 균이야. 이게 유산균 균종 중에서 최상급인 거거든. 그 이름이 락토바실러스 퍼멘텀이라고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최상급 유익균이야. 그래서 어차피 먹을 거면 좋은 걸로 먹어야 되지 않겠어? 실제로 내 고객들은 설사나 변비 같은 거 좋아지는 사람 너무 많고 그건 당연하고 여자들 질염이나 비염이나 이런 것도 좋아지고 살도 빠져. 너도 이참에 딱 한 달만 먹어볼래? 이게 진짜 쾌변이다 싶을 거야. 이렇게 대본에 먹을게. 네, 그래서 이제 옆에 사람들이랑 짝을 지어가지고 이걸 한번 키워드만 보고 문장 만들기를 연습해 보실게요. 한 5분 정도 하시면 이제 저희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시작해 볼까요? 그걸 생각해서
음.